안녕하세요. 연예인 출신의 사업가, 보증금만 꿀 끄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는 거 보니까 불황이 이제 엄청나게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연예인 출신이다. 연예인 출신이 뭐 벼슬입니까? 그냥 인지도가 좀 있다. 알려져 있다. 뭐 요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요, 우리가 연예인이다. 연예인이 뭐 한다라고 하면 뭐 그 사람이 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그래 믿을 수도 있겠다. 요런 생각하는 정도는 뭐 충분히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건데요. 너무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자신의 인기를 가지고 뭘 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의심하는 게 많겠습니다. 유명하다, 나 유명한 사람하고 친하다, 나 대통령하고 친하다, 나 국무총리하고 안면이 있다. 훨씬 이렇게 권력이 있고 훨씬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사진을 자주 찍고 다니는 사람들은 철저히 의심해라. 왜냐? 그들의 이제 유명세나 그들의 힘을 믿고 호가호위하려고 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업가를 왜 믿어요? 사업가는 말 그대로 장사하는 놈들이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나 뭐 너무 명품 이러고 뭐 되게 가시하고 드러내고 이러는 사람들은 좀 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업체 대표가 연예인 출신인데 피해액이 5억이 넘는다. 보증금 명목으로 돈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외국 명품 아동복을 병행 수입해서 판매한다. 참, 뭐 백화점 매출의 15%를 주겠다며 관리인을 모집했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3천에서 1억까지 받았는데 참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물품 공급도 제대로 안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매출이 더 나올 수도 없고 이래저래 계약기간 지나고도 보증금 못 돌려받으니까 고소했답니다. 근데 이거 고소하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압니까? 시간이? 몇 년 걸립니다. 경찰 고소한다고 경찰이 이 사실관계 제대로 이제 확인해서 이게 정말로 형사건이 되냐 민사건이 되냐. 되게 씁쓸한 건 뭐냐면 형사가 아닌 민사잖아요. 그러면 이 사기친 놈들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이상은 받을 길이 없어요. 뭐 압류간다? 참 이래저래 좀 황당한 거죠. 매출에 감료가 걸린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사기꾼이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계좌나 아니면은 그 각종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재산 관련해가지고 압류를 걸거나 아니면은 뭐 경비 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죠. 근데 뭐 서류상으로 이제 은행 계좌나 이런 걸로 전부 다 빵을 만들어버리고 뭐 가져갈 것도 없게 만들어버리면 현금으로 다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는 민사소송에서 돌려줄 보증금 액수가 정해지면 변제할 거다. 과연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뭐 이래저래 저 정도까지 간 건 왜일까요? 저 정도까지 간 거는 장사가 안 됐다라는 게 1번일 거예요. 장사가 안 됐다라는 게. 1번이 장사가 안 됐다인 거고 2번이 이제 저 A씨라고 하는 사람과 그 이제 관리 이제 점주로 들어온 사람들 간에 이제 마찰인 거예요. 근데 저 정도까지 갔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뭐 보증금으로 이렇게 맡긴 돈에 대해서 100% 맡기는 어렵지 않을까. 일부라도 받으면 정말 다행인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거 다 내 돈인데 내가 100% 왜 못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피해자들이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보다는 좀 많이 내려놓는 게 어쩌면 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저도 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입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하늘이 무너지고 충격적인 일인지 너무도 잘 압니다. 근데 사업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뭐 맡기고 또 돌려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다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사기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표현을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저걸 사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거지 그 사람이 사기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건 누가 한다? 경찰이 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합니다. 근데 이제 통상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검찰로 옮겨져서 검사가 그게 사기다 아니다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넘어가는데 시간이 1년, 2년, 3년 그냥 갑니다. 재판을 해서 판사가 사기꾼이라고 사기를
뭡니까? 유죄 선고해야 그래야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전까지는요. 알 수 없다라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저 이제 기사 내용으로만 정황상 추정해 보건데 아마도 저거는 민사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형사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기꾼은 뭐냐면 애시당초 시작할 때부터 기망, 그러니까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서 돈을 빌리는 걸 혹은 투자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이제 사기거든요. 근데 저건 처음에는 뭐 해외 유용 아동복을 수입해 가지고 납품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한 번이건 10번이건. 그러면 애초부터 보증금을 이렇게 편취할 목적으로 뭐 그렇게 한 건 아닐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형사가 되긴 어려울 거다. 민사일 가능성이 크고, 민사는 말 그대로 이제 그 가해자가 돈을 줘야 해결이 되는 게 민사지.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아무리 발부동 쳐도 가해자가 내가 줄 수 있는 돈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면 뭐 돌려받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더라. 일상이더라. 참 그래서 참 씁쓸하고 충격적인 건데요. 현실은 참 녹록지 않다. 언제든지 저런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참 말이 쉽지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의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참 쉽지 않더라는 거. 정말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언제든지 항상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정말로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걱정들, 고민들을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장사도 쉽지 않은데 저 보증금으로 맡긴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미치는 거죠. 엄청나게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요.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저런 상황들을 보면, 저런 얘기들을 보면요. 너무도 억울하거든요.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대한민국의 법이 있잖아요. 되게 허술해서 그렇습니다. 저 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이 정말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되려나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좀 괜찮아지길 바라는데 좀 저들이 저런 이제 민사든 아니면 형사든 간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저 관련해서 피해자 중심으로 좀 더 전향적으로 피해 회복이 될 수 있게끔 좀 상황들이 방향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그 피해가 물질적인 피해 플러스 정신적인 피해까지 아마 심해질 건데요. 정신적인 부분들 덜 힘들어지게끔 더 힘들어지지 않게끔 멘탈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어느샌가 일정 부분도 해결이 될 때도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거나 너무 절망에 빠지지도 마시기를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